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26일 무오 첫번째 기사 1596년 명만역 24년 영돈영 이산의 영의정 유성룡 등과 군량 무기 수성책 등에 대해 의논하다. 이어서 습례하지 않을 것인가? 사소한 일에도 3번이나 습례하였는데 성을 지키는 것이 어떠한 일이기 하지 않는가? 병난을 당하면 필시 어쩔 줄 몰라 할 것이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성을 지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부득이 화포, 화약의 기구를 다수 마련하고 또 포를 쏘는 군사를 얻고 나서도 양식이 있어야만 이 성을 지키는 일을 의논할 수 있습니다. 대개 포를 쌓아야 지킬 수 있는데 중국의 성첩은 길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높기만 하므로 사람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섭유격이 두 치를 합하여 한 치를 만들라고 하였는데 다행히 그렇게만 된다면 만세의 계책이 될 것입니다. 조치하지 않고서 지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성은 치첩이 7천여라 한다 하자 김수가 아뢰기를 9,936보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한도가 황성보다 크다 한다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서로 비슷합니다 하고 유영경이 아뢰기를 남북이 길고 동서가 짧습니다 하고 윤두수가 아뢰기를 이곳이 더 큽니다. 둘레가 40열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정량문은 우리나라의 남대문만 한가? 하니 유영경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작은 나라의 성이 이렇게 크다니 어찌 알 수 없는 일이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산의 형세가 그러합니다. 대개 신잡이 아래인 사연은 가장 멀리 생각한 것인데 외관에서도 의논합니다. 소신이 채찰사이기는 하나 내려가지 못하고 병도 이러하니 부사를 보내어 그곳의 감사와 함께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하고 신잡이 아뢰기를 외방의 인심이 흩어졌으니 부득이 대신이 내려가서 토착 품간을 모아 사방 이웃 고을을 보합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 말은 어떠한가? 거행할 만한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외관에서도 의논합니다. 전에 이 원익을 서방에 내려 보낸 것도 이 뜻입니다. 이 원익이 내려가면 인심이 반드시 좋아하겠으나 소신의 처사는 이 원익에 못 미치고 기력도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종일 열이 올라서 좌우가 다들 괴이하게 여기며 앞뒤를 잊어서 응수할 수 없습니다. 전에 신잡에게 말하기를 평양에 중국군이 나아온다면 영변만으로 조치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더니 신잡이 말하기를 해주 평양 영변에는 부득이 중신이 내려가서 조치해야 한다 했습니다. 말세에 파천하게 되는 화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진년에 동궁이 영변에 가서 장도 먹지 못하였으니 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신이 청대한 뜻은 이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장은 수토하는 관원이 할 수 있을 것이다마는 이 일이 할 만한 일이라면 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훗날을 염려하는 것인데 소신이 기력이 버틸 수 없으니 중임을 채차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 격리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대신이 부득이 가야 하는가? 중신이라도 될 것이다 하니 신잡이 아뢰기를 사명만 다녀오면 일을 조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장을 담그는 것이 어찌 대신이 할 일이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뿐이 아니라 보합하여 조처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다. 이 적과는 한두 해 동안만 서로 버텨야 할 형세가 아니니 멀리 생각하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소신은 신잡에 가서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신은 병 때문에 힘을 펼 수 없습니다. 신잡도 말을 다 하지 않았는데 마치 중국의 남경, 북경의 예처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대신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윤두수가 아뢰기를 감사에게 밀류하면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안 될 것이다. 하니 신잡이 아뢰기를 감사는 무겁지 못합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인심이 흩어지면 먼저 보합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미면은 절목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하고 신잡이 아래기를 인심을 두려워해야 하므로 그렇습니다. 하였다. 윤두수가 아래기를 임진년에는 각 고을이 완전하였으므로 일로에서 근근히 견디며 지냈으나 이제는 행여 사변이 있으면 벽제, 동파, 개성에서도 모을 것을 얻지 못하여 넉넉히 되지 못할 듯합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강화는 조정에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일은 다 말하기 어려우니 끝내 숨길 수는 없다. 저기 다시 야욕을 부린다면 나는 여기에 있더라도 내전은 형세를 보아서 내 보내려 하는데 처음에는 해주에 두는 것이 옳겠다. 조정에서 분별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자 신잡이 아래기를 위에서 어느 곳에서든 진을 쳐서 막을 생각을 하시고 내전은 임시와 형세를 보아서 행동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마는 조치하지 않으면 머무를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이 덕형이 아뢰기를 신이 외방에 있을 때 신잡과 상의하인데 부득이 영변 해주 평양을 행성처럼 해야 하겠습니다. 전에 홍세공을 내려보낸 뜻도 이 뜻입니다. 홍세공은 평양 서윤 때에 사람들이 많이 칭찬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러면 홍세공은 무슨 이름으로 내려보냈는가 하자 이 덕형이 아뢰기를 개성과 같은 예로 하였습니다. 또 후면도 조치해야 하나 하삼도도 유념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양호의 형세가 좋은 곳에 조만간 동궁이 친정하거나 왕자가 내려가서 민심을 미로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마땅하다. 대개 비변사가 의논하여 정하라. 갑작스러우면 어려울 것이다. 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이 원익은 담양 산성이 좋다고 합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원주를 동경으로 삼고 천주를 남경으로 삼고 개성을 중경으로 삼고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서 순행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원주는 형세가 좋은가 지키기 어려운 곳이라면 상류일지라도 안 될 것이다.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영원 산성이 매우 좋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느 장소가 들어갔는가 하니 이 사내가 아뢰기를 형용할 수 없이 당폐되었다 합니다. 하고 김수가 아뢰기를 지공 등의 일을 의주에 계실 때처럼 해야만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치하려고 하면 아무쪼록 잘하라 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홍세공이 저곳에 간 데에는 미의가 있습니다. 서우시는 직원이라도 얻어 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신잡이 아뢰기를 홍세공이 저곳에 간 데는 세 가지 큰일이 있습니다. 중국군의 양식이 가장 급하고 강변의 양식도 잊어서는 안 되며 이 일도 유념해야 해서 해야 할 것인데 주선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신 대신 중에서 가게 되면 격리만 하고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그곳에 머무를 것인가 하니 신잡이 아뢰기를 소신은 갔다 돌아와서는 안 되고 유수의 예처럼 선어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김수가 아뢰기를 이 원익을 서방에 보내려 한다 하니 아랫사람들이 매우 염려합니다. 대개 남방 사람들은 자기들을 버린다고 생각한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예전에는 두 진이 상대하여도 사신이 그 사이를 다녔다. 김응서를 시켜 행장에게 경문을 보내어 꾸짖기를 신의로 서로 교통하였는데 이제 도저히 그것을 저버렸으니 도리어 그것을 저버렸다. 또 너희가 다시 야욕을 부리더라도 우리나라는 바로 중조의 지방이다 하여 그 뜻을 시험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김응서에게 은을 많이 주어 행간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래서 그 말을 살펴보는 것이 옳겠다 하니 신잡이 아뢰기를 거느린 여인이 다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합니다. 행장은 책봉하는 일을 극진히 바랐으므로 다시 군사를 일으키는 것을 민망히 여긴다 하니 은으로 행간하는 것은 여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졸렬해서 매우 행하기가 어려우니 혹 그를 보내어 약조를 저버린 것을 꾸짖어 그 뜻을 살펴보는 것이 옳겠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옛날
회흘과 투번이 화목하지 않은 때가 곽자 이가 둘 사이에서 행간하였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가 상의해서 해라. 내 생각에는 청정과 행장이 자연히 원칙이 될 것 같다 하니 이어 성룡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평행장은 사사로이 예물을 장만하면서까지 책봉하는 일을 이루려 하였으나 둘 사이가 분명히 좋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일본의 재변이 매우 흉측하다니 그들도 피하지 않을지 어찌 알겠는가? 아마도 스스로 망할 때일 것이다 하니 이 사내가 아뢰기를 산이 무너지고 물이 넘치니 그 나라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하고 이 성령이 아뢰기를 하늘을 어기고 무리를 움직였으니 마침내 피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백성의 뜻도 기특하여 전에는 달아나 피할 생각을 가졌으나 이제는 스스로 떨치려는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전도로 말하면 흉함이 극도에 이른 사람이 마침내 반드시 멸망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일본의 국도에서 20일 내의 군사를 징발한다고 한다 하니 김명훈이 아뢰기를 저희들끼리 반드시 난을 일으킬 것입니다. 또 별록에 대명령이 칠 것이다. 일본이 칠 것이다. 라고 말하였으니 혹 완롱한 말이라고도 생각되나 중국의 명을 기다리는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군사를 쓰는데 비밀을 중요시한다. 임진년에는 저쪽이 중국에서 구원하러 올 줄로 생각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중국군이 소식이 이러하니 쉽게 나오지는 않을 듯 하다마는 염려스럽다. 그런데 철산도는 대마도 근처인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20리 떨어져 있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성중에 있는 항복한 위가 그것을 안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중국 사신은 겨울 이전에 나오지는 못할 것이라 하는데 이것은 여의어문의 말입니다 하고 윤두수가 아뢰기를 역풍이 잇따라 부니 나올 기약이 없습니다 하고 김명원이 아뢰기를 평시에는 세견선이 1월 10일쯤에 나옵니다. 또 주신이 어제 허응원을 만났는데 섭유격이 어제 평양에 왔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섭유격이 여기에 왔는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추량을 검거한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모지는 오래 머무르는가? 하니 김명훈이 아뢰기를 동봉 찬회끄로 자칭한다 합니다 하였다. 이 덕형이 아뢰기를 성을 지키는 것은 근래 바깥의 의도와 같습니다. 경성을 지키려면 장강이 좋은 형세가 되는데 이것을 방비하지 않고 성만 지킨다면 적이 성 밑에 왔을 때 대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개 외면을 방어하는 것이 큰 계책이 되는데 방어하고 성을 쌓는 일을 한꺼번에 아울러 시행하면 무슨 공력으로 하겠습니까? 전에 섭리에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만 성 안에 있는 장정은 겨우 3,000여인밖에 안 됩니다. 영구히 성을 지키려 할 경우 농사일이 텀날 때에 백성을 버리는 것은 사람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저 시행하다가 그만둘 뿐이라면 급하지 않은 것은 웃음 멈추고 강탄을 방어하는 것 한 가지에만 전력하여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가 의논하라 하자 이 덕형이 아뢰기를 의논하는 것은 좋으나 실속 있는 일이 없으니 어찌하겠습니까? 하였다. 이 성령이 아뢰기를 소신은 병사가 날로 더하고 나라 일은 이러한데 게다가 채찰사를 겸하고도 소속을 순심하지 못하니 이제는 결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겨우 일신을 보존하고 있는데 오후에는 심열이 크게 나서 취한 듯이 어지러워 접대 친제에도 헌관에 차출되지 못하였습니다. 비변사에는 하루 걸러 왕래하고 훈련 도감도 돌보지 못하니 이 중임을 맡아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더구나 어버이를 생각한 지가 오래되어 심려가 일각도 늦추어지지 않습니다. 신의 몸은 돌볼 겨를도 없으나 나라 일을 어찌합니까? 4년 동안 병중이어서 지탱할 수 없으니 부득이 다른 대신을 시켜야 심력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변변치 못하기는 하나 짐승의 마음이 아닌데 어찌 나라의 일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기력이 이러하여 일마다 다 그르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기사하기도 정사하기도 다 어려우니 민망한 생각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런 때 대신을 어떻게 갈겠는가 하였다. 유 성령이 아뢰기를 나라 일 때문에 지극히 민망한데 조금이라도 견딜 만한 형세라면 신이 어찌 이런 말을 내겠습니까? 채찰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가서 승검하고 싶어도 병 때문에 갈 수 없으니 이 직임에서 갈린다면 힘이 미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다시 더 힘쓰라 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비변사가 장속하여 대령하라고 하였다 하여 강원도의 군사 40여 명이 이미 서울에 왔다고 합니다 하고 유영경이 아뢰기를 병조가 분명하게 공문을 보내지 않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외방 사람이 이처럼 추운 날씨에 오래 머무를 수 없으니 빨리 시제하고 상물을 주어 보내라. 아울러 술을 먹이고 궁시도 주라 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양식을 장만할 계책이 없으므로 생각하다 못해 쌀을 받아들이고 놓고 나는 문제에 대해 모여서 사목을 의논하다가 그만두었는데 원종 공신이라면 혹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좋기는 좋으나 쉽사리 할 수 없겠다 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일이 어려움으로 의논이 가지 않아서 그만두었는데 비변사는 10석 이상을 원종 공신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므로 거짓되면 안 되니 당초에 잘 살펴서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비변사가 살펴서 하도록 하라 하자. 유 성령이 아뢰기를 요즘 듣건대 노직 추증을 사람들이 다 바란다고 하니 나이에 따라 석수를 정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개 전후의 곡식을 받아들인 수와 쓴 수를 아는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서방에 있을 때는 못하였으나 그 뒤로는 호조가 치부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주에 이 복남은 장수가 된 자인가? 혹 조방장이나 방어사를 겸하여 곳에 따라 적을 토벌하게 하여도 괜찮겠다. 장제가 있는 자를 나주에 앉혀두는 것은 옳지 않다 하자. 유 성령이 아뢰기를 옳은 말씀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주에 산성이 있으니 백성을 잘 다스리는 자를 보내면 괜찮을 것이고 이 복남은 장수로 써야 할 것이다. 장제를 얻지 못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하였다. 유 성령이 아뢰기를 김택용이 원수의 말을 들으니 전라도 광양 운봉이 한꺼번에 적의 침입을 받으면 병사 한 사람이 채경하기 어려우므로 병사 둘을 두기를 바란다고 하더라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병사가 둘이 아니더라도 방어사로 될 것이다 하자. 김수가 아뢰기를 채찰사는 방어사가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이 복남이 나주에서 떠나는 것은 어려울 듯합니다. 그 군사를 데리고 나가 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유영경이 아뢰기를 나주는 판관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저기 호남에 들어올 경우 순천이 가장 염려되므로 병사를 겸한 자를 얻어 수령을 삼으려 한다 하는데 이것은 원수의 변록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순천은 누가 지키는가 하자. 김수가 아뢰기를 배은경인데 문관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산성이 있는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성이 있으나 야성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러면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하였다. 유 성령이 아뢰기를 사변 이후로 국가가 호남의 재력에 많이 힘입었는데 근래에는 인심이 헛되져 수습할 수 없고 백성들이 노구로 인해 힘도 다하였으므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조가 혹 벼슬을 제수하여 사인을 위로하여 기쁘게 하는 것이 괜찮겠습니다 하고 김수가 아뢰기를 이 원익이 가장 근심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영상의 말이 옳다 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곡식을 바친 자도 거두어 써야 합니다 하고 유 성령이 아뢰기를 논박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평일에는 버려두었다가 성식이 있고 나서야 쓰므로 사람들도 기분이 안 나는 것이다 하였다. 유 성령이 아뢰기를 이러한 때에 숭장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사변이 있더라도 이 병을 일으킬 사람이 없을 것이라 합니다 하고 유 영경이 아뢰기를 황주 사람이 여러 번 와서 진소하기를 임진년에 적을 토벌하는 데 힘을 다하였으나 아직 상격을 입지 못하였다 했는데
황주 사람이 과연 힘껏 싸운 것은 중하와 다름이 없으나 이번에 그들이 진소에 따라 논상할 수 없었으므로 아래에서는 난처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할만한 일이라면 하도록 하라. 섭섭하게 하는 것은 온편치 못하다. 황주 사람이 힘껏 싸운 것은 사람들이 다 아니 비변사에 의논해서 하라 하자 김응남이 아뢰기를 특별히 은전을 입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의뢰 비변사에 의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황주 사람을 논상하면 봉산 사람이 크게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소신이 강찬을 만났더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채찰사가 물어서 하라. 그리고 신판서의 계사에 있는 김응서가 행간하는 일은 비변사가 각별히 상의하여 시행하고 그 나머지도 다 의논하라 하였다. 미시에 파하여 나왔다. 선조시로 82권 선조 29년 11월 26일 무어 두 번째 기사 헌납 남 이신이 와서 아뢰기를 죄인 홍인걸이 공상을 탐내어 죄 없는 사람을 베어 죽인 정상이 여러 사람이 공초에 나타났으므로 여정이 분하게 여기는 것이 갈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사람을 형벌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본디 아랫사람이 감히 가감할 일이 아닌데 그 안의 상언에 대하여 회개할 때 해관이 공공의 의리를 생각하지 않고 편들어 구해줄 생각에만 급급하여 자기의 말을 거짓으로 장황하게 펴고 동료의 의논이 같지 않은 것을 돌아보지 않고서 감히 대신에게 의논을 거두기를 청하기까지 하여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요영이 면하게 하려고 꾀하였으니 그 공론을 두려워하지 않고 법을 농간하여 사를 행한 죄가 어찌 추고만 하고 말 수 있겠습니까? 의금부의 당상과 생낭청을 모두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미 추고하였으니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시로 82권 선조 29년 11월 27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영의정류 성룡이 아뢰기를 신이 어제 덩대할 때에 신의 사정이 몹시 답답하고 병이 깊어서 직책을 감당할 수 없는 정상을 대략 아뢰어 체면하여 주시기를 청하였습니다마는 공사의 느낌이 마음속에 간절하여 절로 목이 메게 되고 말이 안 나와서 진심을 다 아뢰지 못한 채 물러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골정에 엎드려 천청에 호소하게 되었으니 지극히 황공한 마음 가눌 수 없습니다. 신이 변변치 못하기는 하더라도 신하로서의 마음이 있는데 국가가 위난한 이때에 어찌 감히 말을 꾸며서 병을 핑계하여 편안하기를 꾀하겠습니까? 다만 신의 병세가 줄곧 위급하고 심해져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는 추위가 훨씬 심하므로 병세가 더욱 위중해져서 평시에도 자주 상기하여 경각사의 숨이 끊어질 듯합니다. 허리부터 위로는 불 속에 있는 듯하며 귀와 눈이 어둡고 정신이 어지러워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다 상도에 어그러지며 하루 동안에도 추웠다가 곧 열이 났다가 하는데 기가 거슬러 올라 열이 극하며 온몸이 떨리고 얼굴에 사람의 기색이 없게 되기까지 하니 옆에서 보는 자가 다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신의 이 병은 조석 사이에 우연히 발작한 병이 아니라 이미 4년이나 되어 고치기 어려운 고황이 되었으니 전과 같이 회복될 리가 만무합니다. 갱년기네. 이러한 때 신의 한 몸쯤이야 홍모처럼 가볍게 여겨야 할 것이므로 병이 급하고 헐한 것은 생각할 것도 못됩니다마는 신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직무가 안팎을 겸하고 있는데 이렇게 쇠잔한 기력으로 어떻게 분주히 격려하며 직무를 수행하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밤낮으로 근심하고 답답한 눈물을 흘리고 거꾸러지기까지 하되 나갈 바를 모르는 까닭입니다. 송나라 때 원호의 나는 병경의 근심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상신이 정부에서 병을 수양한다 하여 갈리고 건백하는 것이 없다의 벼슬을 떠났습니다. 조정의 중임은 온갖 계책이 관계되는 바이므로 성패의 깃털이 한 번 숨쉬는 사이에 결정되니 그 책임을 잘못하면 잠시도 무릅쓰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이 병 때문에 직무를 보지 못한 지가 거의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런데도 전과 같이 외람되게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나라의 일을 유유범범한 가운데 처박아 두니 예전부터 일하고도 성취한 자는 없었습니다. 어제 신잡이 연증에서 아린 서방의 좋지 않은 일은 참으로 오늘날의 원대한 계리에 관계됩니다. 신이 채찰사의 칭후를 띄었으니 내려가서 격리하는 것도 신의 책임인데 오히려 분주히 힘을 펴지 못하니 만일 병이 갑자기 생겨 큰 계책이 혹 걸러지기라도 할 경우 신이 병든 몸으로 함부로 차지하고 있었던 주의를 어찌 이룩하겠습니까? 신은 감히 구차하게 거칠애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를 헤아린 것이니 참으로 이러하니 성명께서 잠잠히 생각하여 재결하시기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신은 매우 두터운 은혜를 받아서 외람되게 대신의 반열에 있으므로 정성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연곡 아래에서 죽어야 마땅하니 병이 조금 나으면 또한 대신들 뒤에 따라야 할 것이고 무릎 품은 생각이 있으면 또한 반드시 아래였어야 할 것입니다마는 병을 앓는 사람으로서 정성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은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성자께서는 신의 지극한 뜻을 가엾게 여기시고 신의 사세를 살피시어 신이 띈 본직과 채자사의 직명을 모두 갈도록 하여 주소서. 지극히 슬프고 간절한 심정으로 빌며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지금이 어떠한 때인데 대신이 어찌 사퇴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선교를 받으니 못 견디기 황공하고 몹시 두려워서 천지간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세가 이러한 때에 말단의 작은 관직일지라도 일을 맡은 자라면 죽고 사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어찌 감히 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어리석기는 하나 의리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은 권력이 이미 다하고 심신이 모두 상하인데 중요한 지위에 무릅쓰고 있으므로 온갖 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나라의 일이 그르쳐져서 수습할 수 없게 될까 염려되므로 죽을 죄를 무릅쓰고 청을 올리니 이는 사사로운 생각이 아니라 참으로 나라의 일을 위한 것입니다. 구구한 정성은 천지가 살피는 바이니 성명께서는 나라의 일을 깊이 생각하시어 일찍 재결하여 주신다면 더 없는 다행이겠습니다. 황공하여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대답하기를 이런 때에 어떻게 사퇴하는가? 조리하며 행공하라 하여다. 세 번째 아뢰기를 다시 선교를 받으니 감격하고 황공하여 아뢰 바를 모르겠습니다. 신이 위난한 때 스스로 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퇴한다면 천지 신명도 미워할 것입니다. 신이 민망하게 여기는 것은 나라의 일이 이렇게 하루하루가 급해지는데 신이 정승자리에 있고 또 허다한 직무를 겸하였으면서도 자리를 비워 복속하는 형편에서 오래도록 세월만 보내는 것입니다. 그 근심이 위로 나라의 일에 관계되어 신 자신만이 사사로운 범민이 아니므로 1100번 생각하고 밤낮으로 근심하여도 나갈 바를 몰라서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성은은 조리하고 행공하도록 허가하셨으나 지금이 어느 때이기에 감히 하루라도 사실에 엎드려 쉬겠습니까? 신의 절박하고 안타까운 심정은 국민이 아는 바로서 천지 부모도 환히 살필 것입니다. 가엾이 여겨 공사를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답하기를 국가가 위급하면 임금과 정성이 한마음으로 영욕을 같이 해야 할 것인데 어찌 사태를 말할 수 있겠는가? 대저 성패와 이두는 전현도 미리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사퇴하지 말고 어려움을 널리 구제하기를 다시 바란다 하였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27일 기민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적중에 행간하는 일은 어제 연중에서 이미 아뢰었습니다. 이제 김영서의 장계를 보니 부산 채탐 송충인의 말이 믿을만한지는 모르겠으나 평행장 등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분하게 여겨 스스로 목을 찔러 죽으려 하기까지 했다고 하였고 중국 사신이 대만도에 지체하여 곧 바다를 건너오지 않는 것도 반드시 그럴 까닭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이 꼭 행간할 만한 시기가 아니라고는 못하겠는데 행간하였다가 이루지 못하더라도 크게 해로울 것은 없습니다. 전일 요시라가 늘 행장의 말을 전하러 김영세에게 진중에 와서 사정을 전하였으니
행간하여 적중의 동정을 탐문하려면 이들을 계제로 하면 될 것이므로 방도가 없을 걱정은 없습니다. 도원수 권율이 요시라에게 높은 벼슬을 주려고 하는 것도 그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뜻을 도채찰사와 도원수에게 밀류하고 김응서에게 상세히 가르쳐 주어 김응서의 뜻으로 다시 요시라에게 통해 병조신에게 미치게 함으로써 그 뜻을 시험하고 답하는 것을 보고 나서 처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시라와 평경직 등에게 벼슬을 줘 그 마음을 메워 두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후한 상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으니 회사에 있는 은자 200냥을 내려보내어 응용에 대비하게 하고 공문으로는 자세히 말할 수 없으니 이를 아는 선정관 한 사람에게 곡조를 가르쳐 주어 빨리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이 두 외에게 도원수의 계사대로 곧 벼슬을 제수하여 고신을 내려 보냄으로써 믿음을 보여 그 마음을 메워두고 이에 따라 계책을 행하는 것은 해롭지 않을 일이다. 행장 등이 그들이 합심하지 않으면 청정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는 참으로 이를 수 없으니 요컨대 익히 생각하여 잘 처치하기에 달려있다 하였다.